아버지에 이어 2대째 멸치잡이를 하는 경력 15년의 젊은 선장. 이규형 씨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섬이 연도거든요. 이 기점으로 해서 서천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남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남짓. 멸치를 잡는 곳은 보령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연도라는 섬 아래의 어장입니다. 멸치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닻을 내리는 선원들. 바다를 모두 덮을 만큼의 거대한 그물은 멸치를 잡는 안강망이란 그물입니다. 총 줄까지 해서 한 600m 정도 돼요. 600m. 줄까지 해서 탑부터 줄까지, 그물까지. 그물의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 그물 내리는 작업에 모든 선원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물을 올렸다 해서 바로 멸치잡이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뚝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이제 매야지잖아. 이제 멸치가 좋으면 매야 되고 나쁘면 다시 양 빼야 되고. 어제보다 좀 낫다. 어제보다. 서해안에서 잡는 일명 새멸이라 불리는 작은 멸치. 이거는 잡아야죠. 이거라도 잡아야지. 선장의 멸치 확인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물을 바다에 내립니다. 바닷속 조류의 흐름에 따라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멸치들. 그래서 그물을 내린 뒤엔 배 안에서 선장이 수시로 멸치의 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멸치가 지금 조류에 의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그 길목에서 그물을 쳐놓고 지금 그물 위에 지금 우리가 떠서 지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보는 거죠. 한 달의 보름 남짓 서해를 품은 보령 사람들은 조류가 거센 사리 때만 멸치를 잡습니다. 때문에 조류가 빨라지는 밤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됩니다. 거센 조류를 타고 온 멸치들. 거대한 그물 안에 멸치가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앞으로 3시간 남았는데 3시간 동안 배를 이렇게 있다. 3시간 동안. 그물 밑이 그냥 보아도 한가득입니다. 배 위가 금세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잡는 새멸은 작게는 1.5cm, 크게는 3cm 미만의 멸치를 말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비싼 값을 쳐준다는군요. 워낙 크기도 작은 데다 성질도 급한 멸치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게다가 한여름의 더운 날씨 때문에 금세 상하기 쉬워 배 위에서 150도의 뜨거운 소금물에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래 두면은 상하고 이제 배가 나요. 배가 나면 솥에서 깔아앉아요. 상품 가치가 없어가지고 야 저기 배에서 이제 올라오자마자 최대한 속전속결로 삶아야 상품 가치가 좋다는 얘기죠. 상하거나 살이 찢어진 멸치는 삶는 과정에서 가라앉고
좋은 멸치는 위에 뜬다는군요. 그래서 최상품의 멸치를 얻기 위해선 배에 올라오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멸치를 삶아냅니다. 지금부터 멸치가 잡히는 3개월까지가 1년 어획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멸치는 보령 사람들에게 작지만 없어서는 안 돼 귀한 보물입니다. 멸치는 그물에 오래 있으면은 물살에 힘에 의해서 비늘이랑 뭐랑 벗겨져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봐야 돼요. 먹는 사람들에겐 흔하디 흔한 멸치이지만 이곳 보령의 멸치잡이 뱃사람들에겐 한 마리의 멸치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총 350상자의 멸치가 잡혔습니다. 이만하면 만선입니다. 보통 멸치하면 남해안을 먼저 떠올리지만 겨울과 봄을 남해에서 보낸 멸치들은 서식지를 넓히기 위해 여름이 되면 서해와 동해로 북상을 합니다. 밤샘 작업은 아침이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잡아온 멸치들은 곧바로 트럭에 실립니다. 완전한 상품이 되기 위해선 2차 가공이 남아 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건 이제 멸치 말리로. 멸치잡이를 하는 집에는 집집마다 건조장을 두고 있습니다. 잡아서 삶아온 멸치들을 잡은 당일 바로 건조시키기 위해서죠. 능숙한 손놀림으로 멸치를 넣는 아주머니들. 이게 이렇게 흔들어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덩어리 안 지고.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걸 깔치를 깔고 이놈 위에다 이걸 또 깔죠. 고기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이리 올라오게. 뭐가요? 바람, 더운 열이 올라와야 이게 마르죠. 그러면 안 마르니까. 더운 열과 바람으로 2시간을 말리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만나는 건멸치의 모습이 됩니다. 멸치가 말랐다고 해서 과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크기별로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옛날이야 눈대중, 손대중으로 한 마리씩 만져가며 멸치를 골라냈지만 요즘엔 기계가 있어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이제 이 균형으로 다 큰 놈, 작은 놈 빠지고요. 선별해줘요. 골라주는 게. 지금이야 대량으로 잡히고 기계화가 되어 흔하디 흔한 멸치가 되었지만 그 옛날 시골에서는 명절 때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생선이 멸치였습니다. 수심이 얕고 펄이 많은 서해안에서 잡히는 멸치들은 펄의 유기물을 먹고 자랐다 하여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 옛날 남편이 멸치를 잡아오면 멸치로 젓갈을 담가 먹었다는 정연순 할머니. 이게 막 소금이 버걱버걱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숙성 과정에서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싱거우면 숙성 과정에서 상해버려 이게. 잔설 빼기 하지 말고. 물때에 따라 멸치를 잡아다 줬던 남편은 어느 날 살이 때라 많은 양을 잡았다며 소금에 멸치를 버무려 갖고 왔습니다. 남의 멸치에 비해 크기는 작았지만 젓갈로 만들어 보니 특유의 감칠맛 때문에 줄곧 먹게 됐다는 할머니. 조금에는 고기가 안 나고 사리에는 이제 이 고기가 나기 때문에 이제 사리만 잡다 보니까 양이 이제 넘칠 때가 있어요. 그게 양이 너무 넘치면은 이제 배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이제 배가 조그마한 어선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제 건멸치로 나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갖다 젓갈을 담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남해에 비해 물때에 맞춰 고기를 잡는 서해 사람들에겐 자연스럽게 젓갈이란 숙성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예부터 멸치를 젓갈로 담가 먹었다는 보령 사람들. 최근 들어 보령만의 특색 있는 멸치 젓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유일하게 젓갈을 숙성을 시키는 폐탄광.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석탄을 나르던 광산이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광산을 하시던 곳인데 지금은 그 폐광이 돼가지고 그 젓갈 숙성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광 이후에 채소 저장 창고로도 썼다가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6년 전 젓갈을 숙성시켜 보니 그 맛이 달랐습니다. 인근 광천에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토굴 젓갈. 보령에서는 처음으로 동굴을 이용한 멸치 젓갈 숙성이 이제 첫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네, 토굴 젓갈은 그 온도가 1년 동안 사계절 그 13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온 숙성이 돼가지고 그 소금을 양을 좀 덜 사용해도 그 숙성이 잘 되고 맛이 좋아요. 동굴의 길이만 150여 미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멸치 젓갈을 숙성시키는 최적의 조건이라 합니다. 요거 겉절이에서 먹을 건데요. 이렇게 찢어서 넣으면 더 맛있어요. 감칠맛이 있어요. 시집와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김치에 이젠 멸치 젓갈이 올라가지 않으면 서운할 정도가 되었다는 보령의 며느리들. 물때가 허락해야 잡을 수 있는 탓에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 만날 순 없었지만 서해의 멸치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멸치잡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